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의정 갈등이 2달째를 넘어선 가운데 전남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가 이번 주부터 주 1회 휴진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집단 휴학계 제출로 학사 일정을 연기했던 전대 의대는 비대면 수업을 재개했고 조대는 휴강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전남대병원 교수들이 이번 주 금요일부터 주 1회 휴진에 들어갑니다. 지난주 주 1회 휴진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에서 참여자 10명 가운데 8명가량이 주 1회 휴진에 찬성했기 때문입니다. 환자들은 불만을 감추지 않습니다. 환자들만 이게 볼목으로 잡혀가지고 뭐 인진이나 다름없어요 지금. 환자 입장에서 보면 이쪽이나 저쪽이나 다 서운할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의대 교수들은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전남대의대 비대위는 정부의 무책임하고 일방적인 의대 증원 정책으로 인해 2개월 이상 의료 공백이 지속되는 등 육체적, 정신적 한계 상황에 이르렀다며 불가피하게 주 1회 회복 시간을 갖고자 한다는 겁니다. 다만 생명과 직결된 중증과 응급, 수술의 경우 주 1회 휴진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또 주 1회 휴진에 들어가는 외래 진료의 경우에도 강제가 아닌 권장 사항이라며 각 진료과나 교수별로 사정에 따라 외래 진료 휴진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태가 길어지면 휴진에 참여하는 진료과와 교수들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선대 교수 비대위도 주 1회 휴진과 관련해 이번 주 중으로 의견을 수렴해 향후 대응 방안을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우리 환자들만 좀 피곤하죠. 이제 더 불편하겠죠.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쉬면 이제 어느 때 실랑가는 모르겠지만 의사들 마음대로 쉴 거 아닙니까? 뭐 이제 의사들 이제 그 환자들만 불편하죠. 집단 휴학계 제출로 약 2달간 학사 일정을 연기했던 전남대 의과대학은 원격 수업 방식으로 학사 일정을 재개했습니다. 학사 일정을 소화하지 못하면 유급과 국가고시 응시 자격 결격 등의 문제가 발생해 더 이상 학사 일정을 늦출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조선대의대도 개강을 검토했지만 현 상황에서 학생들이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휴강을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정부가 발표했던 의대 증원 규모인 2,000명보다 증원 규모가 줄어들 전망이지만 의협은 여전히 증원 백지화를 고수하고 있어 의정 갈등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경찰관이 난폭 운전자를 체포하기 위해 1시간 가까이 추격전을 벌였습니다. 경찰이 차량 바퀴에 실탄까지 쏘며 이 난폭 운전자를 붙잡았는데 이 과정에서 시민들이 큰 도움이 됐습니다. 천홍희 기자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차량들이 앞뒤로 길을 막고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 은색 승합차가 빠져나가려 하자 차량이 더 가까이 다가가 길을 막습니다. 광주에서 전북 석임제 나들목까지 90여 킬로미터를 도주한 난폭 운전자를 경찰과 시민들이 함께 검거하는 장면입니다. 스타렉스하고 용달차가 맞고 앞에는 벤츠하고 소나타가 맞고 그러면서 경찰차는 갓길에 대놓고 이게 자꾸 도주하니까 경찰들은 두 분이 내렸어요. 그래서 총을 들고 뛰어다니더라고요. 광주 북구 일곡동의 한 사거리에서 59살 허모 씨가 신호를 위반하는 등 난폭 운전을 한 혐의로 순찰 중인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허 씨는 멈추라는 경찰 경고도 무시하고 주유소 쪽으로 도망가거나 중앙선을 넘나드는 등 쫓아오는 경찰을 따돌리기 위해 난폭 운전을 이어갔습니다. 고객님들이 충전소 많이 몰려왔었는데 이제 그 뒤로 이제 아마 경찰분을 이제 따돌리시려고 저희 고객님으로 위장해서 이렇게 뒤에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그 차가. 서해안 고속도로를 타고 전북 석임제 나들목까지 도주한 허 씨는 시민과 경찰차가 길을 막아서자 차량을 멈췄습니다. 허 씨가 차량에서 내리지 않자 경찰은 실탄 2발을 앞바퀴에 쐈고 운전석 유리창을 깨고 허 씨를 체포했습니다. 광주에서 석임제 나들목까지 도주한 이 차량의 앞바퀴 타이어는 보시는 것처럼 경찰이 쏜 실탄을 맞고 터져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허 씨는 음주운전을 하거나 마약을 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경찰은 허 씨가 과거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어 병원에 입원시켰다고 밝혔습니다. 허 씨가 과거에도 수차례 교통법규를 위반한 전력이 있는 것을 확인한 경찰은 허 씨가 치료를 마치는 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천홍입니다.
여수에 있는 국립공원연구원 해양연구센터가 경남 이전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려지면서 지역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칫 공공기관을 빼앗길 상황에 처한 여수시는 부랴부랴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여수세계박람회장 국제관에 입주해 있는 국립공원연구원 해양연구센터입니다. 국립공원의 체계적인 보존을 위해 다양한 조사,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직원 20여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경남 사천에 있던 센터가 여수로 옮겨온 건 지난 2013년. 그런데 10여 년 만에 다시 사천 이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 내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여수시 의원들은 단체로 성명을 내고 다도해 해상국립공원과 한려해상국립공원을 동시에 보유한 여수에 반드시 필요한 기관이라며 정부와 지자체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해양연구센터가 여수에 존치될 수 있도록 센터 건립 신축 등 지원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 센터 측이 부담하고 있는 사무실 임차료는 연간 1억 원. 내년 5월이면 계약이 끝나지만 청사 신축을 위한 여수시와의 협의는 3년째 진전이 없습니다. 반면 경남 사천시는 이전해오는 공공기관에 부지 매입비와 건축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난해 조례를 제정했고 실제로 부지 제공 등을 조건으로 내걸며 해양연구센터 유치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여수시는 부지 매입비, 임차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한편 박람회장에 해양연구센터 청사 건립이 가능하도록 항만공사와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유지까지 포함해서 저희는 찾고 있고 세계 박람회장 마스터 플랜에 우리 공공기관 이전 관련해서 계획을 넣고 우선 여수시와 지역 정치권은 조만간 환경부 및 국립공원 공단 측과 간담회를 갖고 해양연구센터의 청사 문제와 지원책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지난 주말 목포에서 FC 목포와 강릉 시민축구단의 K3 리그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이 경기 도중 선수가 부상을 입었는데 규정을 이유로 대기 중이던 구급차를 두고 일반 차량으로 이송하는 등 이 절차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다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7일 열린 FC 목포와 강릉 시민축구단의 K3 리그 7라운드 경기. 경기 시간 34분, FC 목포의 최치용 선수와 강릉 시민축구단의 박선주 선수가 부딪힙니다. 피를 흘리며 잠시 의식을 잃었던 박선주 선수는 쉽게 몸을 일으키지 못합니다. 다급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선수들을 향해 들 것을 들고 들어오는 이들은 15세 이하의 어린 유스 선수들. 들 것을 제대로 들어올리지 못하고 흔들리는 등 몇 걸음 못 가 들 것을 내려놓고 맙니다. 네, 어린 아이들이 들 것을 들다 보니까 좀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못할 것 같아요, 이게. 사고가 난 지 4분이 넘어서야 경기장 안으로 들어선 차량. 이마저도 경기장에 대기 중이던 구급차가 아닌 일반 승합 차량입니다. 부상 선수를 겨우 이송하나 했더니 차량에 가득 실려 있는 짐들 때문에 또다시 들 것을 내려놓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이어집니다. 사실 이 K3 리그가 뭐 어디 동네 체육대회도 아니고요. 그렇죠. 엄연히 우리나라 축구 전국 단위의 리그인데 이런 처리는 좀 많이 아쉽네요. 동행하는 의료진은 없었고 경기장을 빠져나가는 데까지 6분이 넘게 소요됐습니다. 선수의 가족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그 의료진 없이 이송했던 거? 그거부터가 일단 말이 안 돼서 너무 열받고 일단 구급차로 이송 안 한 것도 열받고. 대한축구협회와 경기장 운영을 맡은 FC 목포 측은 규정대로 처리했다는 입장입니다. 프로리그와 달리 K3 리그는 산소호흡기가 비치된 구급 차량 한 대 이상을 대기시키면 되는데 이 한 대마저도 이송을 위해 동원된다면 경기가 중단되기에 진행을 위해 예비 차량을 이용했다는 겁니다. 저희 조치는 다 했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의 판단은 이제 대한축구협회나 경기감독관이나 심판의 조치가 적절했는가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정말 막 긴급 어디 심정지가 왔다든지 머리에 이렇게 해갖고 막 의식이 없다든지 그런 환자가 아니면은 저희 어떤 그 규정에는 예비차를 이용해가지고 병원으로 후송을 하게 돼 있어요. 뼈가 보이는 등 6cm 이상 찢어지는 머리 부상을 입은 박선주 선수가 사설 응급차 등을 동원해 대학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건 사고 2시간이 넘은 시각.
박 선수의 가족들은 선수 보호를 위해 K3 리그 등에서도 구급 차량 확대 등 사고 대응책이 개선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최다운입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선발 전원 안타와 타선의 응집력을 앞세워 3연패 위기를 벗고 선두 질주를 이어갔습니다. 팀의 주포 나성범이 부상에서 복귀해 완전체 타선, 중심 타선의 무게감도 확실해졌는데요. 팀 상승세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한신구 기자입니다. 포수의 결정적인 판단 미스와 연이은 실책성 플레이로 2연패에 빠진 상황. 팀의 마청 최용우가 1회 선제 3점 홈런을 때려내며 기선을 잡습니다. 자, 이러면서 최용우의 3런 홈런. 그러나 용병 투수 윌크로우의 부진으로 역전을 당해서 주말 3게임을 모두 내줄 수 있는 위기에서 김도영의 기습적인 번트 안타와 번트를 냅니다. 번트를 냈어요. 빠르게 갑니다. 그리고 상대 포수의 실책으로 분위기를 바꾸고 이우성이 안타로 화답하면서 재역전에 성공합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지난주 키움과 LG를 상대로 4승 2패, 7할 승률에 복귀하면서 2위 NC와 2게임 차 선두를 유지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기아 선수들은 프로야구 역사에 새로운 기록을 썼습니다. 17게임 연속 안타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김도영 선수는 KBO 리그 역사상 최초로 월간 10홈런, 10도루 이상의 위협을 이뤄냈고 마무리 정혜영은 임창용이 보유했던 최연소 100세이브 기록을 24년 만에 갈아치웠습니다. 개막 직전 부상으로 이탈했던 팀의 주포 나성범이 지난 휴일부터 돌아왔고 부진했던 용병 소크라테스도 최근 홈런을 때려내는 등 부활 조짐을 보여서 완전체 타선, 특히 중심 타선의 무게감이 확실해졌습니다. 그렇지만 잦은 등판 일정으로 인해서 최근 불펜진의 실점이 늘어나고 있는 데다가 선발 투수 이의리가 빠진 공백을 대체 투수들이 제대로 메워주지 못하는 점은 팀의 불안 요소로 남아 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이번 주 하위권으로 처져 있는 KT와 하나를 상대로 선두 질주의 가속 페달 밟기를 계속합니다. MBC 뉴스 한신우입니다. 광주시가 올해 첫 추경 예산안을 8,727억 원 규모로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광주시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난자 동결 시술비 1억 원 지원과 청년 월세 특별지원금 60억 원, 또 광주형 대중교통비 지원 예산 3억 원도 편성했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다음 달 13일 광주시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추경 예산안이 확정되면 올해 광주시 예산은 7조 7,770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담양호에 막힌 물길이 14년 만에 다시 뚫렸습니다. 담양군은 오늘 오후 담양 용면 용열리에서 전북 순창군 구림면을 잇는 도수터널의 차수벽을 철거하고 통수식을 가졌습니다. 담양호는 1976년 축조 당시 순창의 하천수가 유입되도록 설계됐지만 지난 2010년 순창군이 가뭄을 대비한다며 2m 높이의 차수벽을 설치해 수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담양군은 차수벽 철거로 담양호의 평년 저수율이 20% 상승할 걸로 예상된다며 지역 농민들의 물 부족 불안이 해소될 걸로 기대했습니다. 광주 남구가 남구 대표 랜드마크로 조성한 푸른길 브릿지 개통식을 열었습니다. 광주 남구는 오늘 오후 개통식을 열고 푸른길 브릿지는 침체한 백운광장의 옛 모습을 버리고 새로운 백운광장 시대로 나아가는 힘찬 날갯짓이 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푸른길 브릿지 위에서는 버스킹 등 각종 행사가 열릴 예정이고 진월동과 남광주역 방향에 푸른길 공원 산책로가 이어지면서 유동인구와 방문객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광주시의회가 노희용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 후보자의 전문성과 업무 수행 능력을 인정해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시의회 인사청문위원회는 노 후보자가 광주 동구청장을 역임하고 광주시에서 문화수도 정책관,
문화관광정책실장 등 공직 생활을 하는 동안 문화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시의회는 오늘 광주시에 경과 보고서를 전달하고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를 참고해 최종 선임을 결정하게 됩니다.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11개 조례가 하나로 통합됐습니다. 광주시의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5.18 특별위원회 정다은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5.18 민주화운동 정신계승 기본 조례안을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새 조례는 기존 조례와 중복되거나 충돌하는 내용을 통합하고 5.18 정신 계승과 기념사업의 기본 방향을 체계화했습니다. 또 5.18 민주화운동 정신계승위원회를 구성해 5.18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